혹시 우리가 정신질환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곧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오늘은 2026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서 우리의 뇌를 이해하는 혁명적인 새 지도를 한번 탐험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한 문장. 이게 지금 정신건강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더 이상 그냥 증상 목록에 체크하면서 진단하는 게 아니라 뇌라는 기계의 하드웨어 고장과 소프트웨어 오류를 직접 들여다보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100년 가까이 정신의학은 이런 증상 체크리스트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 병, 저런 증상이 있으면 저 병 하는 식이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대분기, 말 그대로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 생물학적인 뿌리를 파헤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지도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바로 우리 뇌의 하드웨어에서 발생하는 두 가지 뚜렷한 고장 유형을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가장 심각한 경우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정신증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뇌의 하드웨어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조현병이나 조울증처럼 현실을 제대로 처리하는 뇌의 기능 자체가 손상된 거죠. BSNIP라는 대규모 연구 컨소시엄이 마침내 그 생물학적 실체를 밝혀냈습니다. 첫 번째 유형, 바이오타입 1을 한번 보세요. 이건 단순히 기분이 안 좋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비유하자면 컴퓨터의 메인보드가 그냥 박살나버린 것과 같은 상태인 거죠. 뇌 자체가 거의 꺼져 있는 상태라서 인지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경우입니다. 반면에 바이오타입 2는 소음이 심한 뇌라고 불립니다. 이건 부서진 건 아닌데 라디오 주파수가 안 맞아서 계속 치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는 걸 상상해 보세요. 진짜 들어야 할 소리는 그 소음에 묻혀버리는 거죠. 뇌가 자기 내부의 소음과 외부의 진짜 신호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서 환각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이건 정말 생물학적으로 좀 미스테리한 케이스예요. 뇌의 바깥 부분,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피질은 멀쩡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속 감정의 중심부가 망가져 있는 거죠. 주로 심각한 트라우마나 약물 사용과 관련이 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보니까 차이가 확 드러나죠? 예전에는 이걸 다 그냥 조현병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 뇌가 꺼진 유형, 너무 시끄러운 유형, 감정 중추만 망가진 유형, 완전히 다른 세 가지 병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정신증이 하드웨어의 붕괴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신경증은 뭘까요? 네, 그건 바로 소프트웨어 버그에 가깝다는 겁니다. 스탠퍼드 연구진들이 이 소프트웨어 버그, 즉 회로 오작동을 6가지 유형으로 정리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똑같이 우울증 진단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끝없이 안 좋은 생각을 꼽씹는 회로, D타입의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은 아무런 즐거움을 못 느끼는 회로, P타입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다르니 당연히 치료법도 달라져야겠죠? 자, 여기까지가 최신 뇌과학이 밝혀낸 뇌의 고장 지도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 최첨단 지도가 사실은 아주 오래된 철학자의 아이디어와 소름 돋게 닮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약에 말이죠. 20세기의 한 철학자가 뇌 스캔 한번 본 적도 없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뇌의 구조를 이미 그려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 둘을 이어주는 다리가 바로 예측 부호화라는 개념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아주 간단해요. 우리 뇌는요, 그냥 가만히 세상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다음 순간을 예측하는 기계라는 거예요. 정신질환은 바로 이 예측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생긴 상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소름 돋는 연결고리가 발견됩니다. BSNIP 연구에서 말한 소음이 심한 뇌 있죠. 이게 정신분석과 자크 라캉이 말한 예측 오류의 폭풍과 정확히 같은 개념이에요. 또 스탠포드가 말한 과열된 회로는 라캉의 억압 개념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정말 과학이 철학을 따라잡은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진단은 끝났습니다. 뇌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고장 지도를 그렸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당연히 고쳐야죠. 시스템을 재부팅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그렇답니다.
예를 들어 중독 같은 소프트웨어 버그는요, 요즘 나오는 새로운 약물들로 보상 회로 자체를 재부팅 시켜버릴 수 있어요. 갈망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화학적으로 그냥 끊어버리는 거죠. 더 심각한 하드웨어 고장에는 어떨까요? 이때는 케톤 생성요법이라는 게 마치 비상 발전기 역할을 합니다. 뇌가 기존의 에너지원, 즉 포도당을 못 쓰게 됐을 때 케톤이라는 새로운 대체 연료를 공급해서 꺼져가던 뇌에 다시 불을 켜주는 원리예요. 이 모든 발견들은 결국 하나의 새로운 프로토콜, 즉 통합적인 해결책으로 모아집니다. 최신 생물학, 심리학, 그리고 심지어 오래된 지혜까지 하나로 합친 거죠. 이 새로운 프로토콜은 세 가지 핵심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생물학을 바로잡는 규칙. 이건 엄격한 생활 습관으로 뇌 하드웨어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둘째, 주의력을 훈련하는 일념. 이건 마음챙김 같은 훈련으로 과열된 소프트웨어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고통의 과정에서 의미를 찾는 이해. 이게 바로 모든 조각을 하나로 맞추는 열쇠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이거예요. 정신질환은 더 이상 당신의 결함이나 나약함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당신의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보내는 신호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뇌가 당신의 몸이 보내는 그 고통스러운 신호는 어쩌면 그냥 없애버려야 할 증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가장 정직한 메시지일 수도 있죠. 여러분은 그 메시지를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